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이 박용수 전 특검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자, 박용수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민간업자들, 즉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발부됨으로 해서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 인사 한 200여 명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했던 최고 지휘자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구속된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지만 그 경제 공동체 또는 묵시적인 청탁 이런 제목을 덧붙여 가지고 그래서 구속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망치로 부숴가지고 없앴다. 그리고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사업을 봐주고 처음에 20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그게 나중에 자기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우리금융 그룹 여기가 그 투자의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50억 원을 줄여서 받기로 했고 그래서 그 상당 부분 금액 가운데 딸이 거기 대장동에 취업을 했고 또 아파트를 싼 값에 분양받거나 또는 대여금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한 25억 정도를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변호사회 회장으로 출마하면서도 자,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구질구질한 그런 모든 범죄가 다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자, 이런 자가 전직 대통령,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탄핵된 이후에 일사천리로 구속해서 징역 22년을 때렸다고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가 디비져도 한참 뒤집어졌다 하는 건데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됨으로 해서 이제 사법 정의가 하나둘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밤 10시 30분부터 5시간 넘게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윤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23분쯤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이 된 겁니다. 검찰도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집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게 주로 많기 때문입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달에 망치로 휴대전화를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쉈고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사무실 PC 역시 압수수색 닷새 전에 리셋해가지고 포맷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박영수 전 특검이 거의 자범 수준의 증거인멸을 했다 하는 비판이 법조 주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 고위직을 했던 사람이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했던 사람이 자, 이렇게 휴대전화를 부수고 또 PC를 포맷스럽게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야말로 시정잡배 수준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번번이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정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다.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대가냐 하는 질문 또는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것이 맞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을 휘저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검찰은 두 번 시도 끝에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하면서 수사 동력을 얻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그리고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돈을 건넨 이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영장 재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실제적 뭐 이렇게 하면서 판사가 기각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게 이제 이 사법 장악을 하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의 실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판 여론이 일고 비난 여론이 일자 아마 이번에도 이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심적인 부담을 갖고 거기다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쉈다 하는 것이 딱 들이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박영수뿐만 아니라 지금 대장동 클럽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 수사 대상인자들이 모두 6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에 1심 재판에서는 곽상도 의원은 무죄고, 그리고 이 아들이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검찰이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봐준 것이다, 이렇게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줬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준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이 쏟았고, 그 밖에도 이 권순일 전 대법관, 자, 여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았고, 그리고 매달 자문료로 1,500만 원 정도 받았다, 일정 기간. 자, 이렇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권순일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김만배가 한 8번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자, 그것 때문에 결국 이재명을 봐준 것 아니냐, 그래서 재판 거래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런데 이 권순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권순일은 지금 이 변호사 사무소 문을 열고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 여론이 지금 크게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대법원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고 알려지면서 더더욱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박영수 특검 구속 이후에 권순일 등등해서 그동안 김수남 전 검찰총장, 뭐 이 거론됐던 사람들, 최재경 이 검사장, 그리고 머니투데이 회장, 홍사 회장 등등해서 6명 정도가 거론이 됐는데, 자, 이들에 대해서도 이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이 이들의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자,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도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4년 11월부터 12월 달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성남의 뜰 이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고 대출령 여신의향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겠다 하는 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그리고 단독주택 이걸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직접 투자 계획을 접어버리고 대출만 해주는 역할로 축소되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 받을 수 있는 돈도 당초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혐의도 그렇게 많이 기여하는 데 따라서 이 보상도 더 많다 하는 것을 이번에 또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범죄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